간단한 방법으로 흔히 시술과 이제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, 시술은 턱 밑쪽에 하이프라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쏴가지고 지방을 좀 이렇게 응축시키는, 쪼그라들게 해주는 그런 장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흔히 윤곽주사라고 많이 얘기하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걸 좀 맞아보는 방법이 있고요. 이런 거는 좀 시술적인 거고, 정확하게 지방을 제거하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턱 밑쪽에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이 필요합니다. 레이저 지방흡입, 아큐 지방흡입 예전 편에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방법입니다. 다만 절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절개 부위가 조금 틀릴 수가 있고요. 얼굴 쪽에서 이 턱 밑쪽에 피하 지방을 레이저를 먼저 쏘고, 그 다음에 얇은 관과 주사기를 통해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조금씩 흡입해내는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. 마취는 국소마취, 수면마취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. 국소마취는 전체적으로 이 밑에다가 마취주사를 맞을 때 주사를 맞게 되는데, 좀 아픈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면마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절개 부위는요, 주로 턱 밑과 턱 끝 쪽에 하게 되는데요,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턱 끝에 밑에 쪽, 턱 옆에 쪽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구멍을 내고, 이쪽에서 지방을 좀 잘 나올 수 있게는 용액을 먼저 넣은 후에 레이저를 먼저 이렇게 쏘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고, 그 다음에 같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절개의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. 1에서 한 2mm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수술 직후에 턱 밑쪽이 스스로 붙지 않도록 압박 테이프를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땡기미를 착용하게 됩니다. 땡김이라는 거는 수술하신 부위가, 수술 받은 부위가 잘 압박되도록 하는 건데요.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층이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쪽이 비어있게 되잖아요. 우리가 몸도 흡입을 하면 압박복을 입듯이 얼굴도 흡입을 한 부위를 잘 압박을 해줘야지만 그쪽으로 출혈이 되지 않고 흉살이 안 생기면서 딱 압박이 되면서 부기도 빨리 빠지면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압박 테이프, 땡기미를 좀 잘 해주시고, 하루나 이틀 정도 급성 붓기가 있을 때는 찬찜질, 그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좀 부기가 빨리 빠지고 흉살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또 수술 후에 실밥 제거 후에 병원에서 고주파 관리를 통해서 2차례 정도 고주파 관리를 해드려 가지고 빨리 회복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사람 따라 부기는 다 틀리겠죠. 근데 이중턱 수술 해가지고 막 남들이 봤을 때 막 완전 수술한 것 같이 탱탱 부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수술은 아니고요. 하루 이틀 정도 테이프를 떼고 나면은 일상생활 할 때 크게 지장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좀 예민하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 보기에 좀 티가 날 수도 있겠지만, 일상적으로 회사원이나 사무직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입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턱 밑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. 근데 앞에서 제가 이중턱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턱뼈가 작거나 턱이 무턱인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. 턱뼈가 조금 앞으로 전진되고 앞턱이 조금 앞으로 전진될 때 이중턱이 조금 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, 작게는 필러 같은 걸 살짝 넣어보는 방법이 있고요. 조금 더 발전된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는다거나,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때는 절골을 해가지고 턱끝 전진술 같은 걸 한다거나,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이중턱이 조금 더 보완될 수는 있는데, 가장 우선적으로 살이 많은 부분을 제거한 후에 결과를 충분히 보시고 나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하고 싶어,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되는 문제입니다.